오늘의 첫 코너 프레스룸이 간다입니다. 이 프레스룸 기자가 직접 이 화제의 인물을 찾아가서 만나보는 그런 시간인데요. 오늘은 누굴 만나고 왔는지 먼저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법리적으로 보면은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닙니다. 윤석열이 어떤 사람인가를 잘 알고 있는 사람, 제가 꼭 잡는 매다. 추미애가 윤석열을 키웠다. 네, 제가 키운 윤석열 제가 잡겠습니다. 검찰총장이 저의 명을 거역한 것입니다. 자기의 편의적으로 법 기술을 부리고 있다. 저의 지시를 절반을 잘라 먹었지. 선을 넘는 발언이 있었다. 대통령이 되기 위한 허황된 꿈을 대통령 후보로서도 부적격하다. 결코 공적 권력을 탐해서 안 되는 위험한. 네, 오늘은 이수아 기자가 이 추미애 전 장관을 만나고 왔습니다. 네, 민주당의 추 다르크라고 불리고 있는 추 전 장관 만나보고 왔습니다. 사실 민주당 경선 뒤에 계속해서 저희가 모습을 보기가 힘들었는데 맞아요. 3고 초려까지는 아니고 2고 초려 끝에 저희가 추 전 장관을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잘했습니다. 안 그래도 궁금했었는데 지금 추미애 전 장관 지금 민주당 선대위에서 이 사회 대전환위원장을 지금 맡고 있죠. 네, 그래서 민주당의 원로로서 최근 발표된 이 당의 쇄신 분위기 또 발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먼저 물어봤습니다. 저 송영길은 다음 총선에 출마하지 않겠습니다. 종로, 안성, 청주, 상당구 3곳의 보궐선거에 더불어민주당은 후보를 공천하지 않겠습니다. 윤미향, 이상직, 박덕흠 세 의원의 제명안을 신속하게 처리하겠습니다. 저 이재명은 앞으로 일체 네거티브를 하지 않겠습니다. 네거티브를 확실하게 중단하고 오로지 민생, 미래, 국민들의 삶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야당도 동참해 주십시오. 송영길 대표에 이어서 이재명 후보도 좀 당 쇄신이 필요하다 하면서 여러 가지 좀 쇄신안을 발표했잖아요. 그 내용 장관님도 보셨을 것 같은데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러니까 국민 마음을 제대로 읽어내질 못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오히려 선거 때 지역구 선거가 벌어지는 곳은 후보를 내보내서 적극적으로 설명을 할 수 있는 거죠. 일을 안 하면 오해 살 일도 없지만 야당은 그렇잖아요. 편하잖아요. 좀 책임도 없고 또 일을 직접 추진하지 않으니까. 그러나 집권당은 약속한 게 있고 또 집권의 기회에 추진하다 보면 오해도 사고 하는 거예요. 무공천은 바람직하지 않다.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시고 용퇴론도 지금은 대선이니까 임기도 남아있고 절반이나 또 집권당이 통과시킬 수 있는 의석수를 확보하고 있어서 어떤 제도를 신속히 꺼내면 바로 추진할 수 있는 힘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보여주는 것이 지금 할 일이죠.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추미애 전 장관은 이 사실 반성하는 차원의 이 얘기를 했었던 송영길 대표 그리고 이재명 후보의 이 쇄신안을 반대하는 지금 그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오히려 이제 우리 입장을 좀 더 강하게 대외적으로 좀 설득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 쇄신안을 내놨던 그 배경을 보면 이재명 후보 지지율이 좀 이 박스권에 갇혀 있는 거 아니냐라 이런 얘기가 있어서 그랬던 거 아니에요? 네, 그렇지만 추 전 장관은 현재 이 후보와 민주당 모두 조급해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습니다. 또 논란이 됐던 형소 욕설 파일과 관련해서도 긍정적인 해석을 내놨는데 듣고 오시죠. 오히려 가족의 그런 특혜도 물리칠 정도로 가족 간의 불화를 감수하면서라도 그것을 물리칠 정도로 소신 있고 또 투명하거나 오히려 나라에 큰 살림을 맡겨도 좋겠다. 그런 오히려 믿음이 갈 수 있는 그죠? 박스권 이런 말에 저는 잘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약간 무슨 의혹이라는 어떤 언론의 기계적 중립에 의해서 좀 코너에 몰린 거죠. 지난번 문재인 후보 시절에도 겪었어요. 그때도 선거 한 달 전에 후보를 선출했는데
우리 후보를 뽑았으니까 컨벤션 효과가 일어나야 된다라고 기대를 했는데 오히려 후보의 지지율이 추락을 했죠. 네, 그런 경험에 비춰봐도 현재 그렇게 조급할 필요는 없고요. 후보가 아주 제대로 된 변화와 대전환을 해낼 수 있는 후보, 그것이 이재명이다 하는 것이 이제 곧 알려질 시기가 온다 생각해요. 네, 이 추미애 전 장관 발언을 보면은 좀 조근조근 얘기하긴 하는데 내용이 굉장히 저돌적이에요. 네. 근데 사실 추미애 전 장관이 이 참 저돌적이었던 때를 좀 기억을 해보면 법무부 장관 때를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저는 그때 기억에 남는 게 사실 추미애 전 장관이 그때 총리 하마평이 있었습니다. 근데 총리로 안 가고 법무부 장관에 갔었거든요. 네, 이 조국 전 장관의 갑작스러운 사퇴로 그 자리가 공석이 되면서 누가 가나 사실 얘기가 맞아요. 많았는데 추 전 장관이 가게 됐죠. 이렇게 결단을 내린 이유도 좀 물어봤습니다. 아주 다들 회피하고 싶은 자리였고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이 법무행정의 공백이 넉 달 동안 이어졌는데 그게 단순히 법무행정 공백이 아니라 대통령 인사권에 대한 도전이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국정이 마비되는 듯한 그런 상황이었죠. 짐을 지겠다 하는 마음으로 들어가게 된 거죠. 어떻게 보면 갈등을 좀 예상하고 들어갔다고. 갈등 정도가 아니라 거기는 정말 험난한 아수라다. 네, 이 험난한 아수라다. 이 말 한마디에 사실 모든 게 다 담겨 있는 것 같긴 한데 사실 이수아 기자, 이 네. 아수라의 한 팔알은 윤석열 당시의 검찰총장과의 어떤 대립, 갈등 아니었겠어요? 네, 그래서 추 전 장관과 뗄 수와 뗄 수 없는 관계죠. 윤 후보에 대해서 민감한 질문도 던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이 추 전 장관이 때리면 때릴수록 윤 후보 맷집이 오히려 세진다 아니면은 윤 후보가 정계 입문하는데 추 전 장관이 어느 정도 도움을 준 게 아니냐라는 일각의 비판도 있었는데 여기에 대한 추 전 장관의 생각 들어보고 오실게요.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진실을 보려는 노력을 안 하니까 또 등 뒤에서 아군이 총을 쏘는 경우는 더 아프고요. 네. 근데 지금 그때 수사 지휘가 없었더라면 만약에 주요 갈등을 공연히 불러일으켰다, 거칠다, 우아하지 않다, 이런 걸 제가 다 듣고 저도 위축되고 해서 아무것도 안 했더라면 그냥 그대로 검찰 쿠데타는 성공하는 거예요. 대통령 후보로서도 부적격하다를 법원이 선고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네. 검찰총장의 일을 면직 이상으로 심각하게 침해한 사람이 그보다 더한 나라 전반의 국정 운영을 맡을 자격은 없는 거죠. 네, 사실 지금의 윤석열을 만든 사람은 추미애다라는 이런 세간의 평가에 대해서 추미애 전 장관이 한 이 명언이라면 명언이 있습니다. 윤석열이 꿩이면 내가 꿩 잡는 매다 이런 얘기를 했었었는데 사실 지금으로 보면은 이 꿩이 거의 공룡만 해졌어요. 네, 윤 후보와 더불어서 아내 김건희 씨의 얘기를 추 전 장관이 하면서 네. 지금의 무속 논란 가볍게 볼 사안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듣고 오시죠. 사실은 국민들께서 잡아주셔야 돼요. 대단히 심각한 거죠. 사실은 그 위에 김건희 씨가 있고 김건희 씨는 무속에 물들어 있고 그런데 우리가 6년 전에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에서 가장 심각했던 게 박근혜 대통령이 스스로 의사결정을 했다기보다는 오히려 그 영혼을 지배하고 있는 또 최순실의 지배 조종을 확인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그 빚은 실세를 뛰어넘어서 직접 무속에 심취해 있고 또 무속의 지배를 받고 의사결정을 하는 대통령 후보 부인이 직접 청와대 안주인이 된다 그러면 이건 통제되지 않은 위험한 권력이 되겠죠. 이 사회의 어떤 제도, 상식 이것을 그냥 가지고 노는 그런 오만, 교만, 아주 위험성 이런 걸 보고 아주 끔찍했어요.
네, 지금 보면은 이 추 전 장관 무속 논란을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좀 이 세게 비판을 하는 모습인데 이 무속 논란 관련한 것들 중에는 추미애 전 장관하고 좀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것도 있잖아요. 네, 추 전 장관이 신천지에 강제 수사를 지시를 했었는데 맞아요. 윤 후보가 이걸 거부한 이유가 무속인의 자문이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관련해서 추 전 장관의 얘기 듣고 오실게요. 검찰총장 시절에 이제 코로나가 갑자기 2월에 이제 대구에서 막 창고를 시작을 해가지고 그 신천지에 대해서 압수수색하라는 법무장관의 아주 공개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압수수색은 불가하다. 그런 압수수색은 방역과 역학조사에 도움이 안 됩니다. 방역당국에 적극 협조를 하고 법에 따라서 처벌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 허위의 신고나 뭐 이렇게 하면은 강제 수사를 준비하세요. 이렇게 이제 지시를 내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에게 구두 보고가 올라오는 거예요. 네. 검찰총장이 한 달 후에 총선거가 있는데 방역 실패하면 집권당이 심판받아야 되는데 거기에 검찰이 개입하지 마시라 이렇게 상당히 정치적 발언인 거죠. 그 당시도 되게 궤변이다 생각했는데 실제 후보가 관훈 토론회에서 자랑을 하는 거예요. 내가 신천지 압수수색 막았다 이렇게 그 보도를 보고 아하 그런 실질적인 이유가 있었구나. 네. 네, 사실 뭐 저 사안에 대해서 뭐 진실 여부는 뭐 공방이 있기 때문에 뭐 차치하더라도 참 아이러니한 게 지금 보면은 이 저 상황은 이 윤석열 후보가 검찰총장을 하던 때입니다. 그런데 이 윤 후보를 검찰총장에 임명한 건 문재인 정부거든요. 네. 그럼 문재인 정부에서 이 임명받은 윤석열 검찰총장 그래서 송 대표가 최근에 얘기를 했었던 게 윤석열 후보는 우리의 참 어두운 유산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뭐라고 안 하나요? 직접 목소리를 들어보는 게 가장 좋겠죠. 네. 답변 듣고 오시겠습니다. 송영길 대표가 당 쇄신안 발표를 할 때 얘기한 윤 후보에 대해서 얘기한 게 좀 화제가 됐어요. 윤 후보는 민주당 내로남불의 어두운 유산이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민주당과 왜 연관을 지었는지는 잘 동의가 안 되는데요. 지금 이런 이 한꺼풀 벗기고 보니 이제 다 드러나잖아요. 그러면 민주당이 알았을까요? 몰랐던 거죠. 그러면 민주당의 내로남불이 아니라 교묘하게 대통령을 속이고 국민을 속이고 청와대를 속이고 아마 국민의힘당도 속았을 거예요. 저는 똑같이 국민의힘당도 완벽하게 속였는데 속았지만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속았다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저는 홍준표 후보가 통찰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한 번 속으면 실수고 두 번 속으면 바보고 세 번 속으면 공범이다 그랬는데 지금쯤은 아마 공범이다. 예. 이제 알고도 계속 이 협조해주고 이렇게 방패가 돼주고 김건희 씨의 무속에도 막 적극적으로 변호하고 그러잖아요. 네, 이 홍준표 의원이 통찰력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홍준표 의원 좀 의외의 곳에서 이 뜬금포 칭찬이라고 할까요? 칭찬을 받았습니다. 네, 홍 의원이 만약 이 방송을 보고 있다면은 네. 뭘 좀 안 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프레스룸은 공식 질문이죠. 이 추미애는 땡땡땡이다. 들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 추미애는 땡땡땡이다라고 하나의 단어로 어려우시겠지만은 말씀해 주신다면. 네, 진행형이다. 개혁은 불편하고 고달프고 힘든 것이지만 아름다운 것이에요. 그러니까 모두의 그 고통을 치유해 주려고 하는 일이죠. 네, 그래서 그것이 완성될 때까지 항상 진행형이다. 네.